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곡.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오늘도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쉬는 날일 수도 있잖아요. 네. 방송 때문에 또 나오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요? 뭐 열심히 방송해야죠. 아까랑 말이 좀 다르네요. 그런가요? 그 방송인이시잖아요. 예.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럼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설화 좀 볼까요? 네, 오늘은 인천 영종도인데요. 영종도 운북동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그 사주와 관련된 설화인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주가 같으면 비슷한 삶을 산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네. 재밌겠다. 네. 근데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이제 사주가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게 또 뭐 인생이라는 게 또 비슷하게 갈지 아니면 또 반대로 갈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영종도 운북동에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김씨와 이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씨는 매우 가난하게 살았고 이씨는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가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말이야. 왜 나만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사냐고. 이거 아무래도 이 씨한테 이게 무슨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김 씨는 저녁 무렵 이 씨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좀 해봐봐. 도대체 자네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어? 나는 사흘에 그냥 죽 한 끼 얻어먹기 힘든데. 그 잘 사는 비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김 씨의 말을 들은 이 씨는 주안상을 마련해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이 한참 오가고 나서야 이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바로 효자 아들들 덕분이라네. 이 죽으라면 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어디 한번 볼 텐가? 그리곤 단잠을 자고 있던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첫째야. 그 헛간에 그 뚝뚝하고 이거 소리가 난다. 아마도 이거 귀신이 들렸나 본데 찍어서 없애거라. 맏아들은 급히 일어나 멀쩡한 헛간을 도끼로 마구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둘째를 불렀습니다. 그 소가 말이야. 이 여름에 더워서 자질 못하고 저렇게 울어대니 당장에 다락에 올려다 매라.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지만 둘째는 소를 끌고 다락으로 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산골짜기 가운데에 돌무더기가 있더구나. 그 돌무더기를 모두 가져오너라. 막내는 곧장 산으로 올라가 돌을 줍다 보니 큰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바위를 파내려고 애쓰던 순간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커다란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모든 광경을 본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씨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나? 예로부터 효자가 있는 집은 화목하고
부유하기 마련일세. 자네 집은 어떤가? 나와 같이 가서 한번 시험해볼까? 김 씨는 이 씨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아들들을 시험해 보았지만 세 아들 모두 퉁명스럽게 신경질만 부리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 씨가 말을 했습니다. 이 집안이 화평해야 부자도 되고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늘도 돕는 거라네. 그제야 김 씨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효자 이야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네네. 집안이 화목해야 일이 다 잘 된다. 이건 또 진리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동화 한 편을 들은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노래 한 곡 예, 잠깐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 밤돌 PD가 AI급이에요. 예. 노래를 찾아내는 능력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깟 팔자 진성이 불러요. 인천 야곡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함께 아까 들어봤는데 그 사주라는 얘기가 우리 네. 했었잖아요. 네네. 저도 많이 듣긴 들어봤는데 이게 확실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주에 대해서 또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주라고 하면 4개 기둥이란 뜻입니다. 네. 이 기둥이 뭐냐면 출생한 연, 월, 일, 시, 연, 월, 일, 시 이 4개를 인생의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비유를 한 거죠. 네네. 집에 기둥이 서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즉 이제 사람이 출생한 연, 월, 일, 시를 집의 기둥에 비유해 가지고 이제 4개의 기둥이라는 의미로 사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일반적으로 이 연월 일시의 사주는 두 글자씩 붙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십간 십이지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네네. 예, 뭐 몇 년 무슨 생이냐 뭐 이런 것들 뭐 나올 때 맞아요. 나오는 거 있잖아요. 두 글자씩 이래가지고 모두 이제 8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주 8자, 8자라고 해서 8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 바로 사람의 삶이 8자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시각, 이것이 이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숙명이나 운명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이제 배필을 찾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사주죠.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설화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시대상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게 그런가요? 우리 집 아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이 또 말 안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주가 같아도 이게 환경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남의 집 자식을 굳이 들 필요는 사실은 없죠. 네. 사실 뭐 요즘 뭐 효성이 지극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드물기 때문에 이런 효자 효녀가 나타나면 이제 사회적으로 종종 이슈가 되기 네. 하는 그런 시대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설화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이제 사주를 가진 이제 같은 사주를 가진 두 친구가 네. 공통점이 있죠. 같은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둘 다 셋이었다라는 거죠. 네. 둘 다. 예. 예, 이렇듯 이제 두 친구 모두 아들이 3명이다라는 점이 이제 여기서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본다면 옛 사람들은 사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삶을 사주가 같으면 살아간다라는 이 인식은 아마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듯해 보여요. 네. 예,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주를 타고났지만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교훈이 이 설화에는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인간성을 풀어보는 것인데 네. 이걸 너무 이제 맹신하게 되면 자칫 숙명론에 이제 빠지게 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숙명론에서 벗어나가지고 개척을 통해서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이제 오늘 설화가 주는 시사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효를 행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 효를 주제로 한 그런 설화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효를 강조한 그런 배경이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 보입니다. 그 앞에서 타고난 사주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설화는 같은 사주를 가진 두 친구의 삶이 달라진 환경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식들의 효를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주가 주는 운명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화에서처럼 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마 이게 조선시대에 형성된 설화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유교의 시대는 충과 효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사주라는 운명론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유교의 덕목인 이제 효를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화는 지역색은 좀 덜해 보여요. 역시 참 안목이 1년 대단하신데요. 지나가니까 저도 어떻게 조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할 듯 싶습니다. 네. 지역색 좀 덜한 거죠? 많이 덜하죠. 네. 이런 유형의 설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듯 지역색이 덜한 이런 설화의 종류 3가지가 있었잖아요.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가 있었고 네. 자꾸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기억 안 해요. 그리고 또요. 그다음에 전설이라는 것이 있었고. 전설. 맞아요. 그 전설이 이제 지역적 특색을 많이 드러낸 것이다라고 본다면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민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민담. 예. 민담과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색이 거의 없는.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와 관련된 설화는 뭐 여기 영종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아주 퍼져 있는 설화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야기 자체가 똑같지는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전설은 지역색을 많이 띠고 있고 민담은 지역색을 많이 띠고 있지 않는다. 예. 우리 7259번님도 인천야곡 들으면은 공부하는 것 같다. 역시 교수님 맞으시다고. 우리 김영자님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또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동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